지휘자 정명훈과 피아니스트 백건우, 재즈 가수 나윤선, 그리고 안무가 안은미까지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우리 문화예술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한불 문화상을 수여한 사람들입니다. 25번째 시상식이 열린 뜻깊은 자리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기대와 설렘을 안고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오늘 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시상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난 1999년 시작돼 25주년을 맞이한 한불 문화상 시상식입니다. 한불 문화상은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고 또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으로 지금까지 재즈 가수 나윤선, 현대무용가 안은미, 또 피아니스트 백건우, 그리고 지휘자 정명훈 씨 등이 수상했습니다. Et maintenant, c'est la France qui regarde la Corée. Un cinéma extraordinaire, des groupes de jeunes, la K-pop, que tous nos jeunes écoutent. La littérature, avec ce prix Nobel de littérature que la Corée a obtenu. Toutes les facettes de la culture sont représentées par la Corée. 올해는 프랑스 태권도 연맹과 또 아시아 영화 전문가로 활동하는 바스티안 메르손 씨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이들은 각각 한국 무예와 한국 영화를 유럽 전역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Qu'est-ce que j'aimerais accomplir à travers le cinéma coréen? En fait, pas grand-chose. La seule chose, c'est de transmettre mon amour pour la Corée et ma passion pour le cinéma. 시상식 후에는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의 밤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다도 시연과 한복 패션쇼, 한국어 시 낭송 등 다채로운 전통 문화의 향연이 펼쳐졌는데요. 우리나라만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느끼는 자리가 됐습니다. 파리 모델들이 가장 한국적인 그런 한복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모든 연출을 가장 한국적인 그런 한복과 또 가장 프랑스적인 어떤 그런 패션 이런 요소를 좀 섞으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문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더 가까워지고 서로 간에 더 이렇게 이해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더 가까운 친구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프랑스에 널리 알려 수상의 영예를 안을 다음 주자는 누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양국 수교 140주년을 앞둔 만큼 앞으로도 활발한 문화 교류가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미국 댈러스에도요, 30년 동안 무료로 수학 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큰 울림을 전하는 동포 부부가 있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진지한 표정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들. 공립학교도 사설학원도 아닌 이곳은 미국 댈러스에서 무료로 열린 한 수학 교실입니다. 재외동포 이길식 씨와 아내 이정순 씨가 벌써 30년째 직접 운영하는 곳인데요. 제가 좀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좀 많은 교육을 받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혜택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 제가 도쿄에서 수학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길식 씨의 직업은 텍사스 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 중학교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데요. 어렵사리 유학을 온 뒤에도 어릴 적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가난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기초만 있으면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또 수입하고 굉장히 관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학생들이 공과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메디컬 스쿨, 회사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싱 쪽에 경영 쪽에 공부를 시켜가지고 하이페이 작업을 잡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하면 수학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지난 1993년 작은 규모로 시작한 무료 수학교실은 이제 댈러스를 넘어서 미네소타와 애리조나 등
이 미국 22개 지역에서 1,2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저희들 처음 목적이 이 학생들이 저희들에게 뭐 조금이지만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사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가면 1년에 10만 불 정도 드는 대학을 쌍둥이 여자 자매가 2명이 다 4년 동안 풀 스칼라십을 하고 교수님 부부께서 30년 넘게 꾸준히 저소득 자녀를 위해서 무료로 수학 교실을 운영하셨다는 것은 감동적인 봉사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취지에 공감한 후원자도 여럿 생겼습니다. 이제 무료 수학교실의 이름으로 매년 장학 행사도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배운 학생들이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이 배움과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We've been learning at IntelliChoice for 3 years, so basically all of our middle school life, and then after that we started tutoring at the program. 제가 이 수학을 통해서 더 나은 생활해서 가난한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해서 좋은 경제 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학생이 될 때 저희가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 운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만 800명에 이르면서 지역사회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는 무료 수학교실. 이곳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또 빛나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한글 학교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랜 세월 그 명맥을 잇다 보면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을 텐데요. 40년 전통의 독일 본에 있는 한글 학교는 최근 분규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특별한 학예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동포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에게도 뜻깊었던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유치를 던지며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아이들. 우리 전통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포 2세 로아와 하온이입니다. 독일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민족임을 잊지 않도록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데요. 로아와 하온이의 부모는 한국 문화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모가 한국인이고 모국어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들 간의 소통이 좀 어려워요.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이제 화목하게 서로 좀 지낼 수 있으려면 한국어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뭐 배고파, 뭐 좋아해, 싫어 이런 단어를 쓰다가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주제들이 바뀌잖아요. 따로 교육을 안 받으니 이제 언어적으로 어휘가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로아와 하온이처럼 우리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서 독일 본 한글 학교에 다니는 동포 자녀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직접 따라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배움의 즐거움과 활기가 가득합니다. 재밌고 그리고 진짜 재밌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가르쳐줬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한글 학교에 가자고 해서 한글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독일 본 한글 학교는 1977년에 설립돼 4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운영이 중단되고 학부모 사이 갈등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법적 공방까지 오가면서 학교는 존폐 위기에 놓였고 많은 동포들에게도 상처가 된 시기였는데요. 오랜 시간 부침을 겪었지만 한글 학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학부모들은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지난해 새 교장 선생님이 부임한 것을 계기로 다시 문을 연 한글 학교는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아 학생은 15명 정도의 적은 인원이지만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열정만큼은 여느 한글 학교 못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 보기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이게 뭐랄까 조그만 소수의 정예부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끼리도 너무너무 잘 이렇게 화합이 되고 이러한 열정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특별한 학예회도 열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반 또 성인반까지 모두가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대견하고 그리고 한글 학교에 와서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저렇게 우리나라 노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게 기분이 너무 좋죠. 한글 학교는 우선 한글을 배우는 곳이긴 하지만은 와서 이제 문화를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차세대 동포들에게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한글 학교. 존폐 위기라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많은 아이들이 한민족 정체성은 물론 더 큰 꿈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미국 한인 이주 122주년을 기념하는 하와이 이주 122년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하와이 체육회와 하와이 시니어 문화예술단체가 마련한 이번 축제에는 한국의 시니어 모델과 배우 등이 참석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패션쇼와 다채로운 거리 공연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재민 한인체육회 김영태 회장은 축사에서 한국 시니어 스타 협회의 국제적인 도전을 축하하며 앞으로 동포사회를 넘어 미국 전역에 한국 시니어의 열정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나는 네일 제품들. 전 세계를 무대로 사랑받는 제품 뒤에는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화장품이 진열된 매장을 진지한 눈빛으로 살펴보는 이 사람. 그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카스메틱 회사에서는 네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미국 내에서 주 이제 제품은 손톱 네일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래시인데 한 100여 개국에 이제 수출을 되고 있습니다. 인조 손톱과 속눈썹 상품을 주력으로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장용진 회장. 현재 인조 손톱과 속눈썹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무려 70%를 점유하는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수많은 도전과 큰 고비의 순간을 반복해야 했는데요. 지난 1977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장용진 회장. 모든 것이 풍족할 줄 알았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의 벽은 차갑고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1977년 7월 27일 날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마냥 미국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줄 알았지만 사실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방과 후면 딸기 농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이끌었지만 고민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그의 마음속엔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일 살롱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 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제가 보게 되었죠. 당시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던 네일샵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이를 바탕으로 패션 네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처를 찾아 제품을 확보하고 전국의 소매업체를 돌며 판매에 나섰는데요. 아무런 기반 없이 열정과 패기만으로 시작한 도전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장거리를 운전해 수십 군데의 거래처를 찾았지만 셀 수 없는 거절만 돌아왔습니다. 정말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고 또 한두 시간 기다리는데도 그냥 답은 노였을 때 이제
그때 그 문을 나오면서 그 처진 가슴에, 처진 그 어깨에 정말 실망감이 많았죠. 이유 없이 주문이 끊기기도 하고 거래처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자금 회전이 막혀서 파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숱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그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접착제가 필요 없는 인조 손톱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명하면서 그의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조 손톱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걸 내가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내가 꼭 성공해서 금이환영하리라 하는 어떤 그런 오기가 생기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큰 가치를 나누고자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대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장용진 회장님은 한인사의 독보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문화원에 거기에다가도 한 20-30만 불을 또 이렇게 그 한글벽이라고 있어요. 한글을 알리는 그런 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노인분들 그 공경의 밤을 가지고 한 1,200명이 모여서 그것도 몇십만 불.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인 기업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 회장님께서는 한국 2세 분들한테 기회를 더 주시려고 하는 거고, 한국 기업인으로서 미국에서 제 2세들한테 한국에 대한 뿌리를 좀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올해로 14번째 한국의 모교 후배들을 뉴욕에 초청해 견학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 각 분야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제가 뉴욕의 전경을 보고 그 가슴 벅찬 그 감동을 우리 후배들한테 같이 심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이제 꿈을 심어줘서 훌륭한 과학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술인도 나올 수가 있고 저와 같이 기업인이 나올 수가 있어서 또. 장용진 회장이 차세대 한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 길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은 결국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분명히 꿈은 이루어진다는 건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꿈을 향한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장용진 회장의 철학. 그의 이야기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모든 이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까를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그리고 그렇게 기획된 포럼입니다. Today, mostly children are interested in Korea because of its Korean cool and Korean popular culture. And for us, it's a great challenge, not just to be academics, but actually share our knowledge with wider public.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